예, 동일하게 양동합니다. 점심도 주셨고 좀 포럼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요. 집중력이 좀 떨어지실 것 같습니다. 기지개 한번 펴실까요? 편하게 기지개 한번 펴십시오. 제가 왜 이런 시간을 갖냐면 제가 오늘 발표할 이 에코PP가 페트병 리사이클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제가 앞에서 발표한 내용을 듣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주 굉장히 뿌듯한 마음인데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페트병 라벨 뜯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 제가 이 제목을 벗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썼더니 저희 부회장님께서 너무 자극적이다. 바꾸자. 그래서 뜯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목을 바꿨는데요. 여러분은 하루에 페트병에 든 음료수를 몇 병이나 드시나요? 지금 테이블에도 3~5병이 있는데요. 하루에 한 병은 드시나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3~4병 드시나요? 통계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3병 정도 드신답니다. 그러면 다 드신 후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라벨을 벗기고 버리시죠. 근데 이 라벨을 벗기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특히 여성분들 요즘 이 손톱에 굉장한 공을 들이시잖아요. 네일아트 비싼 돈 주고 하십니다. 근데 라벨을 벗기다 보면은 손톱에 상처가 나요. 어떨 때는 손이 비입니다. 이런 불편을 겪어요. 근데도 가정에서는 열심히 벗기죠. 왜? 벗기지 않고 버리면 수거를 안 해가요. 아파트 지자체에서. 그러니까는 내용도 모르고 열심히 벗겨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벗기다가 짜증이 나요. 잘 안 벗겨지거든요. 세로로 쭉 갈라져서 벗겨져야 되는데 뜯다가 가로로 돌돌돌돌돌돌. 그죠? 어떤 거는 접착제에 딱 붙어서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시죠. 어떤 거는 재봉선이라고 하나요? 그 뜯는 선?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칼로도 벗기고 가위를 넣어서도 벗기고 이런 불만 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된 게 바로 저희 에코PP인데요. 에코PP는 밀도가 1 미만입니다. 정확하게는 0.93에서 0.95 수준인데요. 밀도가 0.1 미만이라는 것은 여기서 밀도는 비중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용어 설명도 나오겠지만 물에 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라벨을 안 벗기고 그냥 버려도 페트병 리사이클 할 때 페트병에 페트하고 라벨에 에코PP, 저희 에코PP하고 또 캡하고 자연히 수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고품질의 재생 페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앞에 그 공단이나 그 기술원 쪽에서 발표하셨을 때 이 수분리에 대한 애로점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 에코PP가 그거구나. 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회사하고 플라스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차피 저희 에코PP가 페트병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페트병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고 에코P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좀 눈이 번쩍 뜨이시나요?
혹시 좋아하시는 배우분들 계시나요? 저는 이제 송윤아 씨를 좋아해서 조금 하이라이트 시켰는데요. 이분들하고 저희 에코피피하고 상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 발표가 다 끝나고 나시면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일화학은 1990년에 창립된 열 수축 필름 전문 회사입니다. 이 라벨용은 여러 가지 그 제품으로 라벨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삼다수갑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띠라벨이라서 저거는 수축이 필요 없는 접착제를 붙여서 만든 라벨이고요. 대부분의 음료 라벨은 열에 의해서 수축에 의해서 라벨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동일화학에서는 PS를 갖고 수축 필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킹을 갖고 있어 세계 여러 곳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플라스틱은 혹자는 그럽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그러면서도 가장 위험한 발명품이다라고 얘기하죠. 아주 극과 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플라스틱이 가진 장점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 밑에도 써 있지만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가볍기 때문에 또 성형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철이나 유리, 철은 무겁죠. 유리는 깨지기 쉽죠. 플라스틱 너무 가볍고 깨지지도 않아요. 그런 사용의 편리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가볍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경제성이 있어요. 싸다는 거죠. 다른 소재에 비해서. 그리고 일회용 트레이나 물병 같은 일회용 용품부터 항공 우주, 또 인공 관절, 인공 치아 이런 최첨단의 의료용품까지 다 플라스틱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혁신적인 거죠. 이러한 장점 때문에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단점 또한 있습니다.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환경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위대한 발명품 플라스틱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환경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위대한 자원으로 우리 후손에 물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적게 써야 된다, 다시 써야 된다, 또 재생을 해야 된다, 3R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리유즈 힘듭니다. 플라스틱은 쓰면 쓸수록 물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무한 반복적으로 재사용이 어려워요. 리듀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근데 리사이클은 우리가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고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리사이클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 플라스틱이 자원이 될지 아니면 진짜 재앙이 될지 판가름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코라벨이 적용되는 페트병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페트병이 약 1년에 35만 톤 정도 유통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투명 페트병이 한 30만 톤 정도 된답니다. 이 투명 페트병 중에서 물병이나 음료수병처럼 일회용 페트병이 한 8만 5천 톤 정도 돼요. 한 2, 3년 전 통계긴 하는데, 근데 이 환경부 자료에 보면 21년 자료에 보면 투명 페트병 재활용률이 지금 70%가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70% 이상이 재활용이 되니까. 근데 이 70%는 아까도 이재용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 재활용률까지 포함되어 있는 수치예요.
그래서 실제로 페트병을 리사이클해서 다시 페트병으로 만드는 바틀 투 바틀 리사이클은 10%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요, 음료용 페트병에 재생 페트를 꾸준하게 늘리려고 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25%까지 사용해야 되고요, 30년에는 30%까지 늘려야 됩니다. 의무율이 계속 늘어나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25%, 2030년에는 무려 50%까지 늘려야 된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한 3%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점진적으로 사용 의무율을 높여서 2030년에는 한 30%까지 늘리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바틀 투 바틀 리사이클이 10%밖에 안 되는데 2030년대 되면 우리가 사용해야 할 재생 페트는 30%가 돼야 돼요.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재를 계속 쓰든 아니면 제품을 생산을 못하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이 저희 에코페피에 있습니다. 페트병 재활용은 간단하게 수거해서 리사이클 하는 거예요. 수거하기까지 이제 분리배출 과정이 있죠. 환경부에서는 분리배출을 다 소비한, 다 이제 그 음료를 먹고 나서 내용물을 깨끗이 씻으라고 하죠. 그 다음에 라벨을 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피를 줄여서 전용 수거함에 버리라고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들 불명 되게 많죠. 분리가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21년 소비자보호원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응답자의 70% 이상이 라벨 분리가 어렵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매스컴이나 신문 기사를 보면 종종 이런 그 소비자 불만 사항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리사이클러 입장에서도 보면요, 리사이클이 지금 뭐 이런 그 프로시저로 재생이 리사이클이 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쇄되고 세척되는 과정에서 수분리가 돼야지 수분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기존의 라벨로 쓰고 있는 PS 라벨이나 페트 라벨은 밀도가 1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페트병하고 같이 물에 가라앉아요. 뜨는 거는 캡밖에 없어요. 캡은 폴리올레핀으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밀도는 보통 1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페트병을 재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러면 페트병은 페트라벨 쓰면 동일 소재인데 괜찮은 거 아니냐, 그렇게 궁금증 가지고 계시지 않겠어요? 근데 페트병에 쓰는 페트하고 라벨에 쓰는 페트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벨이 페트병하고 같이 리사이클 되면 라벨이 컨테미네이션 작용을 해요. 오염원으로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라벨을 벗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페트병의 수율이, 재생 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벨을 뜯는 수고도 우리가 조금 덜어줘야 되고, 또 리사이클러들의 그 수율도 높여주기 위해서 해결 방법, 바로 에코피피에 있습니다. 건너뛸게요, 시간 관계상. 왜 에코피피를 써야 하냐면, 에코피피는 페트병을 리사이클 할 때 수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물에 뜨는 성질을 가진 열수축 필름이에요. 외국에선 플라터블 PP, 플라터블 필름, 플라터블 라벨 뭐 이런 식으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올 1월부터 토레타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요 토레타를 모델로 해서 그림하고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페트병은 세 가지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메인 바디, 페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라벨, 지금 토레타는 저희 에코피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캡, 이 세 개로 되어 있어요. 어느 페트병을 보더라도 거의 이 세 개의 컴포넌트입니다. 근데 이들의 밀도가 다 달라요. 페트의 밀도는 보통 1.3입니다. 저희 에코피피 0.93에서 0.95, PP나 PE는 PP 같은 경우는 0.99, HDP 같은 경우는 0.97까지도 올라가죠. 어쨌든 온도 1온도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수분리할 때 당연하잖아요. 1.3인 페트는 가라앉을 거고 0.9나 0.93짜리는 물에 뜰 거잖아요. 그림 그 오른쪽 그림 보시면 저희 에코피피. 그러면 순수하게 페트만 가라앉게 되고 라벨하고 캡은 물에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앉은 페트를 잘 분리해서 다시 바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오염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물에 뜬 컵과 캡과 라벨은 수거해서 약간은 뭐 품질이 떨어져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칠물에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뭐 물질 재활용이 되는 거죠. 요거 동영상 1번 한번 이거 누르면 되나요? 그럼 1 미만을 어떻게 판정하느냐? 이게 환경부 고시에 있습니다. 그 물 1리터를 비커에 넣고요. 저 라벨을 0.6에서 0.8mm로 잘라요. 100개 이상. 그리고 3분 동안 젓습니다. 젓고 나서 1분 동안 방치해 두고요. 그때 떠오르는 비율이 97% 이상이면 비중 1 미만이다라고 판정을 해요. 지금 저희 토레타 띄운 거거든요. 저희 토레타 필름은 97%가 아니라 100% 뜹니다. 가라앉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원래 이 물이 밀도가 1인데 물이 1도가 어떤 컨디션에서 1이냐면 4도씨, 1기압 4도씨 때의 물의 밀도가 1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물의 비중을 물과 상대물의 비중을 측정할 때는 4도씨 물을 쓰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게 약간의 이슬이 맺혀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다 떴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라벨만 띄워준 거고요. 이번에는 라벨, 병, 캡 다 같이 띄워보겠습니다. 지금 병을 자르고 있는 건데요. 지금 라벨은 떠 있고요. 지금 페트를 증류수에 넣어보고 있습니다. 캡을 자르고요. 한 번에 크러싱 할 수 없어서 저희가 각각을 개별로 잘라서 실험을 해봤어요. 똑같이 저어봤습니다. 이게 아마 리사이클러에서 하는 뭐 수분리 방법하고 거의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뭐 페트는 벌써 저 시커먼 것들 금방 가라앉고요. 나머지 캡하고 필름은 라벨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 위에 있는 푸른색은 띄어서 뭐 팔레트나 화분이나 뭐 이런 쪽에 쓰고 가라앉은 페트는 수거해서 다시 페트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해 주십시오. 끝났습니까 벌써? 아니요, 정리해 주십시오. 네네네네. 그래서 이것도 있는. 요거는 페트 라벨을 제가 띄운 건데 요거는 생략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저희 에코피피를 쓰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에코피피는 덤이 있어요. 뭐냐? 환경 부담금을
5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에 환경부에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화를 했어요. 4등급으로 나눴는데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으로 나눴는데 저희 에코PP는 최우수 등급에 포함됩니다. 최우수 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있어요. 1, 2, 3, 4. 그중에 저희 에코PP는 비중 1 미만의 비접착식 글루를 안 썼다는 얘기죠. 합성 수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토레타나 요비나 다 최우수 등급의 라벨이에요. 그래서 환경부담금을 50% 받을 수 있고 환경부담금은 아시다시피 재활용이 어려운 쪽에 조금 더 뭐 한 20% 더 부담금을 책정한답니다. 거기서 나온 재원을 갖고 그 최우수 등급의 그 분담금을 50% 환급해 준다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 에코PP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죠. 페트라벨하고 비교해 보면 페트하고 저희 에코PP하고 밀도가 30%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가벼워요. 그만큼 덜 쓰는 거예요. 그만큼 싸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환경분담금 50% 환급받을 수 있어요. 페트 못 받죠. 그리고 저희가 올 초에 상업화 시작해서 꾸준하게 원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품은 굉장히 좋은 건 아는데 시장은 요즘 경제가 너무 안 좋잖아요. 라벨이 뭐 1원, 2원 비싸도 쓰기가 되게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원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생산선수 늘리고 또 그 소재도 조금 더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페트 가격하고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코스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에코PP의 물성입니다. 보통 이제 수축 라벨은 수축률이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필름의 강성, 그 다음에 투명성이 중요한데요. 저희 에코PP는 수축률이 70%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투명성은 헤이즈 기준으로 2 수준은 나와요. 2. 굉장히 투명합니다. 밖에 전시되어 있는 라벨을 보시면 거의 바트라고 유사한 투명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밀도는 말씀드린 대로 0.95 언더로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시험 성적서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하되는 제품에 대해서 그 측정을 했던 리얼 데이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투명도가 2.1인가요? 나와 있고 수축률 65% 정도 나온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제품은 제3자로부터 인증받은 서티피케이션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그 산자부에서 수여하는 신기술 NET를 우리가 21년도에 인증받았습니다. 이거는 제품이 품질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우수하다는 인증을 정부로부터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SGS에서 FDA하고 그 위험물질 SVHC 235종에 문제가 없다는 그 리포트를 저희가 다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저 EPBP인데요. EPBP는 유로피안 페트바틀 플랫폼이라 그래서 유럽의 그 친환경 인증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APR하고 거의 세계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건데요. 저희 에코PP가 EPBP 인증을 받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에코PP가 소재, 생산, 가공, 유통, 폐기까지 뭐 LCA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탄생부터 마지막까지 전 과정에 환경적으로 무해하다, 친환경 제품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준 그런 서티피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저희 에코PP가 처음 받았고 앞으로 또 나올지 사실 궁금을 하는데요. 그만큼 마무리 굉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적용은 지금 토레타하고 요바하고 적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독일하고 유럽 그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여러 개 회사에 테스트가 진행되거나 그 테스트를 마쳐서 내년부터는 그
본격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요번에 얼마 전에 그 시카고 팩에도 저희가 출시가 돼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하고 에코피피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궁금하셔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이 최근 30년 동안 대종상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우 조연상.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상이에요. 영화를 재미있고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조력을 하고 주연을 빛나게 하는 그런 조력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에코피피도 똑같아요. 에코피피는 나중에 리사이클돼서 물에 터서 분리되면 팔레트나 화분으로 가요. 그렇지만 페트는, 주인공이 페트예요. 페트는 바틀 투 바틀로 리사이클 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조력자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에코피피 딱 3가지만 오늘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첫째, 에코피피는 비중 1 미만 열수축 필름이다. 국내 최초다. 둘째, 최우수 등급의 라벨이다. 환경분담금 50% 환급받을 수 있다. 셋째, 세계적인 인증기관 EPBP로부터 인증받은 소재다. 이 3개만 기억하시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의하실 분들이, 저 제품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이분들에게 질문해 주시고요. 홈페이지에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